4학년이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처음 회사라는 곳을 다녔고, 회사를 다닌 기간은 한 5년 정도 되거든요. 한 8개의 회사를 저도 제가 잘 할 줄 알았는데 회사라는 어떤 조직 문화에 적응을 잘 못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계속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하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또 취업을 하고 퇴사하고 취업하고 계속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연인과 헤어지면서 그거를 극복을 해보겠다고 그럼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내 모습을 보면은 나아지지 않을까, 기분도 나아지고 자신감도 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대부분은 이제 제가 했던 건 원푸드 다이어트였어요. 엄청나게 적은 칼로리와 엄청나게 제한적인 음식들을 먹는, 처음에는 되게 성공적이었어요. 처음에는 한 7kg 정도를 뺐는데 그때 너무 이제 뿌듯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다이어트 반복에 굴레가 시작됐고 식이장애가 생겼고 우울증도 같이 생겼어요. 유치원에서 일을 했었어요. 소위 말해서 꾸몄을 때 아이들도 더 말을 더 잘 듣고 부모와의 소통도 더 원활해지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제 몸을 어떤 억압하는 옷이나 아니면 신발이나 그런 것들을 둘러싸고 사는 것에 대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아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나를 위해 입는 거야, 내가 좋아서 입는 거야, 뭐 직장을 다니는데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마음 맞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산책하고 걷는 것만 예를 들어도 내가 어딘가 건강하지 못해서 무릎이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가 자꾸 붓게 되면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은 마치 내가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밑에 있는 주춧돌을 내가 솜 같은 걸로 놓아놓은 느낌이에요. 되게 불안정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건강하기에 적합한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깨달았었고, 식단을 바꿨던 게 시작이 됐어요. 내가 칼로리를 적게 먹어야 되고 반드시 건강한 음식, 그러니까 예전에 건강한 음식들을 먹어야만 한다라는 생각들을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몸을 해치는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빵들은 밀가루와 설탕을 없애는 데 집중을 했어요. 설탕이 낼 수 있는 그 단맛이라든지 아니면 밀가루만 낼 수 있는 그 바삭한 것들을 꼭 밀가루나 설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런 즐거움들을 느끼실 수 있게 하고 싶다는 데서 출발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저희도 이제 죽으면 안 되니까 강제로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 생각보다 온라인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 보지 않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들, 꼭 마이럴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저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을 먼저 한번 찾아서 오늘 당장 한번 바로 해보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여러 가지 운동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게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노는 감각을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인들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도전이나 아니면 몸을 탐색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아이처럼 움직이거든요. 그냥 놀이터에서 애들 보고 있으면 하고 있는 건 다 하는 것 같아요. 막 기어오르거나 아니면 넘어다니거나 밀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나,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게 되게 좋은 효과를 가져왔던 것들이 저희 교육들에서 많이 보여져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저는 공감을 많이 해요. 작년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제가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한 이후로는 마음에 힘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에 힘을 주고 너무 저분의 슬픔에 내가 동요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오히려 좋은 상담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에 앞서서 일단 내가 건강을 해야 하고 굳세게 서 있고 마음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되어야지 이 건강한 에너지를 또 반대로 아파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좀 더 밝고 건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오히려 그게 좀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돈? 돈이요? 9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이제 수업을 듣고 수업 끝나자마자 막 달려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5시간 하고 근데 보통 11시에 가면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지금 못했던 과제도 있고 뭐 1시, 2시에 이제 잠이 들고 다시 뭐 7, 8시에 일어나서 다시 학교 가고 또 알바 가고 잠들고 또 학교 가고 이런 사이클 4달에서 6달 정도 되는 동안 친구들과의 만남이 3번 정도였을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지점이네요. 왜냐하면 대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 나를 돌보지 않아서 건강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벌었던 돈을 쓰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좀 시켰지만 또 돈이 필요해서 노동을 하니까 또 건강하지 않게 되고 이걸 또 회복하기 위해서 번 돈을 쓰고 좀 슬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확실히 건강조차 소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디를 가든 다들 소비를 통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운동이라는 건 항상 무언가를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면 항상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게 운동인 거예요. 그게 아닌데 일단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돈을 안 들여도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운동이라는 건 또 시간을 또 빼야 되니까 엘리베이터를 좀 줄이고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초 체력이라는 거는 생겨날 것 같아요. 청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환경,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는가?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열심히 하라고 하고 건강관리도 하라고 하고 멋지게 살라고 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이 되면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나 스스로가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들부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 자체 혹은 그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진단을 해보고 필요한 것들을 해보고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